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블록 20년 장기 투자 분석, 이걸 보면서요. 핀테크 기업 블록의 미래를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고 있다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 블록에 한 20년 정도 길게 투자한다면 뭘 봐야 할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블록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봐야겠죠. 자료 보니까 2021년 그때 고점 찍고 나서는 매출 성장은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 수익성이나 효율성은 꽤 좋아지고 있다고요. 특히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라고 하죠. 그게 한 24.7 정도라는데 이게 왜 매력적인 평가라고 하는 건가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P 24.7이라는 숫자는요. 현재 블록의 성장 전망이나 뭐 다른 비슷한 기업들 아니면 시장 전체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 뒤에는 역시 블록의 그 강력한 두 개 생태계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아, 두 개 생태계요. 네, 바로 스퀘어하고 캐시앱이죠. 스퀘어는 아시다시피 주로 중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결제 시스템이나 POS 솔루션 같은 B2B 사업을 하고요. 캐시앱은 이제 개인 사용자들한테 간편 결제, 송금, 그리고 요즘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기능까지 제공하잖아요. 이건 B2C 플랫폼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B2B랑 B2C 이 양쪽 엔진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랄까 경기가 좀 변덕스러워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특히 그 캐시앱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캐시앱은 북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사용자 기반이 정말 탄탄하고요. 계속 서비스도 막 늘려가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생태계 덕분에 재무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는 7%까지 올라왔고요. 또 ROIC라고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것도 12%면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 그리고 팬데믹 거치면서 디지털 금융으로 확 넘어간 것도 당연히 블럭에게는 좀 긍정적인 바람이었겠죠? 와, 재무지표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역시 비트코인 이야기가 빠지질 않네요. 이게 블럭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회인데 또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구조적인 위험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걸 꼽으라면 바로 그거예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실제로 캐시앱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비트코인 거래 기능을 꽤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아, 많이들 쓰는군요. 네, 그리고 블록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트키 같은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술 개발 프로젝트, 뭐 프로토나 스파이럴 같은 데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각국 정부 규제가 확 바뀌거나 하면 블록의 장기적인 성장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길게 보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꾸준히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경쟁 환경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뭐 애플, 페이팔, 스트라이프 정말 큰 기업들이 경쟁자로 딱 언급이 되고요. 블록은 그래서 선구매 후결제, BNPL이라고 하죠. 그거랑 AI, 심지어 음악 스트리밍 이런 새로운 분야로 좀 넓혀가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고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망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 같이 있는 거죠. 뭐 저평가 가능성이라든지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 또 강력한 생태계,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인데요. 동시에 앞서 말한 암호화폐 리스크,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문제, 그리고 뭐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이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몇 가지를 꼭 계속 지켜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선 캐시앱이랑 스퀘어 생태계가 계속 잘 크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지, 그리고 영업 마진이나 ROIC 같은 핵심 재무 지표들이 여기서 더 좋아지는지, 또 AI나 BNPL 같은 신사업들이 진짜로 좀 수익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또 관련된 글로벌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군요. 참 살펴볼 게 많네요. 그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블럭이 혁신적인 기술력도 있고 또 탄탄한 생태계도 갖췄고 재무 상태도 개선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변동성 큰 자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규제 환경, 그리고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기존 사업이랑 신사업이 좀 균형 있게 잘 커주고 동시에 그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장기적인 성공이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비중 조절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떠올랐는데요. 블록이 지금 보면 AI나 음악 스트리밍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분야로도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20년 뒤를 딱 내다본다고 했을 때 블록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핀테크나 암호화폐 사업하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 사이의 무게중심이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 무게중심이 변한다면 그게 블록이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